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주변은 점차 조용해지고 정신없이 바쁘게만 돌아가던 세상은 조금씩 멀어지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그대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정말로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외로움의 가면을 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조선시대 강진의 작은 초가에서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홀로 지낸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는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 존재였지만 마음을 붙이며 살아갈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글과 붓이었습니다. 그는 유배라는 극한의 고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멋진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삼는 것 역시 하나의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백 년 전 한 현자가 극한의 시련 속에서 몸소 깨달은 삶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외로움과 고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나와 함께 해주기를,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허전함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의 상태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고독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수면의 물결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깊은 물속은 조금의 미동도 없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마치 표면의 물결과 같습니다. 주변의 사소한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고독을 아는 사람은 깊은 물속과 같습니다. 외부의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초기에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에 빠져 며칠 동안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에 굴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을 추슬렀습니다. 나는 비로소 학문할 겨를을 얻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 미처 읽지 못했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늘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외로움은 점차 고독으로 승화되고,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첫걸음은 마음가짐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온전히 당신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이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저절로 고독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을 채워줄 무언가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가 아닌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직 독서만이 옛 성현을 조차 함께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공자, 맹자, 노자와 같은 성현들의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현자들과 함께 있는 듯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와 같은 불후의 명작들이 모두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외로움에 굴복하여 술에 빠져 지냈다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외로움을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켰고 그 결과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기르는 방법이 독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내면의 세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는 지루하거나 괴롭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고 소중해질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도 더욱 여유롭고 자연스럽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풍요로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기르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 즐거움이 외로움을 잊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내적 성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부적인 성취나 타인의 인정으로 만족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것들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꾸는 것은 나이든 이들에게 특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연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자연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콘크리트 건물과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다가오는 친구입니다. 꽃과 나무, 바람과 구름, 새소리와 물소리는 우리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머물렀던 다산초당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습니다. 만덕산의 푸른 숲과 강진만의 잔잔한 물결, 사계절의 변화하는 풍경들이 그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고 작은 꽃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자신 역시 그 생명력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삶의 덧없음을 가르쳐주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통해 세월의 무상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끈질김과 아름다움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연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더욱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는 해장선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학문을 논하고 외로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는 건 역시 자연과 교감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온을 찾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즐거움들이 모여 외로움을 몰아내는 힘이 됩니다. 자연과 친해지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을 의식적으로 느끼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주변의 자연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자연이 당신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과의 교감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인공적인 자극에 끌렸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자연의 소박하고 조용한 아름다움에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연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외로움이 머물 자리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은 흔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만이 외롭고 자신만이 힘들며 자신만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시선을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각자의 전쟁터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설령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하더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의 마음을 가지면 자신만의 외로움에 매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가장 성숙한 태도는 그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집니다. 어차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어차피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스승이 되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 무슨 가르침을 주겠소? 라며 거절했지만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부탁하자 결국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들이 그의 외로운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도 그 마음에 응답합니다.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큰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사정이 있을까? 하고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심이 깊어지고 화내거나 원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작은 것이라도 남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길을 알려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자신도 더 행복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성급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타인을 더욱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고 그만큼 인간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상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타인에게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게 되고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숙함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존재론적 고독감이야말로 가장 깊고 본질적인 외로움입니다. 세상에서 아이처럼 울지 않고 권세를 잃은 사람들, 재산을 잃은 사람들, 자손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달관한 경지에서 내려다본다면 모두 솜털 하나에 울고 웃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재물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망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부정하려고 할수록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중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정치적으로 몰락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야말로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이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매일을 더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타인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슬픔과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죽음이라는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적 믿음이 있다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없더라도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관점을 기르는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는 것처럼 태어남과 죽음도 자연의 순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외로움의 성질이 바뀝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되고 이러한 사유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비뚤어지면 세상도 비뚤어지게 보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것도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볼 것인가, 친구로 볼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나이 든 후의 외로움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주로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나이 든 후의 외로움은 더욱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방법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괴로운 것으로만 보지 말고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외로움을 학문의 동반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더 깊이 사색하고 더욱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 실학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느끼는 외로움을 단순히 견뎌야 할 고통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라보세요.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로 받아들이세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외로움 덕분에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며 타인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소중해집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다시 외로움에 빠져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멋진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기르며 자연과 친구가 되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이러한 습관들이 자리 잡히면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더 깊고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고독한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이며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드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더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년간의 유배라는 극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써내려간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도 외로움을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